이번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원주 대승고, 반대 측 파주고등학교입니다. 맞습니까? 예. 대상 도서는 명든 사회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빨강 생각, MZ 세대의 통일 의식입니다. 맞습니까? 예. 이번 토론 논제는 제2 주제 세대 간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공존을 저해한다입니다. 먼저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찬성 측 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성의 팀에서 대를 맡고 있는 일발제 김대우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그리고 대성회에서 성을 맡고 있는 제2발제 이성입니다. 대성에서 대고, 그 다음에 이발제는 성이고, 그렇습니까? 네. A가 있었는데 네. 자, 다음은 반대 측 파주고등학교의 팀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평화소통화합의 땅 경기도에서 온 파주고등학교입니다. 저희 팀의 이름인 경기도 가시네는 이용학 시인의 전라도 가시네를 인용한 것으로 환경도 사나이가 전라도 가시네에게 위로와 공감을 주었듯 이번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깊이 공감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특색 있게 팀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토론자 여러분은 토론의 정신을 잘 지켜서 공정하고 바람직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호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경청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 주시며 특히 시간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승전의 토론은 입론 5분, 교차질이 3분, 임교차질이 5분, 그리고 최종 발언 시간은 그대로 2분입니다. 시간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첫째 마장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1 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토론 시간 3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2일 발제자 김대욱입니다.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공존이 저해된다는 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공감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삶의 맥락이 다른 만큼 감정적 연결고리가 약화되어 세대 간 정서적 소통에 한계가 생깁니다. 대상도서 MZ세대의 통일의식 13, 14쪽에서는 MZ세대와 기성세대가 성장한 배경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이 차이 때문에 서로의 가치관과 인식을 공감하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비상고등학교 현대사회와 윤리교과서 178쪽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변화로 세대 간의 차이가 커지면서 세대 간 공감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HRC 오피니언의 2025 세대인식 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세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84%에 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설문에 10명 중 6명은 다른 세대와의 대화 및 협업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숭실대학교 최원효 선생님의 논문 역시 한국처럼 경제 수준의 변화가 컸던 사회일수록 세대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그 결과 세대 간 공감이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마다 성장 배경이 달라 감정과 인식을 서로 깊이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공감의 폭이 좁아지면 세대가 서로의 시각을 이해하고 조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져서 사회적 합의가 더디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해 대면적 소통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던 과거와 달리 가치관 차이로 인해 핵가족과 1인 가구가 증가하며 대면적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IESE 경영대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소통에 비해 대면 소통이 감정을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인지할 수 있게 하며 상호 공감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면적 소통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병든 사회를 걱정하는 소시민의 빨간 생각 195쪽에서는 종교인 비율 감소의 주요 원인을 청년층의 가치관 변화에서 찾으며 이런 변화가 시간이 지나며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래엔 중학교 기술과정 2 교과서에서는 1인 가구는 꾸준히 증가, 가족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사는 경우가 줄고 대면적 소통 기회도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김기성 연구자의 논문도 가족 변동의 주요 원인이 청년 세대의 프라이버시 중시와 기성세대의 공동체 중심 가치관의 충돌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이러한 세대 간 차이가 대면적 소통을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세대 간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는 세대가 대면적으로 소통할 기회 자체를 줄여버리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면 기회가 줄어들면
오해를 풀어낼 통로가 사라집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분 43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측 교차지 및 반론과 그리고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장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면 소통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적어지므로 우리의 가치관의 차이가 증가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사회적인 구성원인데 이러한 대면 소통이 감소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을까요? 현재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HRC 오피니언의 조사에 따르면은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세대 간의 소통이 2020년에서 2025년 대비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장 정말 잘 들었습니다. 주장을 말씀하시면서 대면적 소통이 해당 주제에 찬성하는 이유로 제안을 해주셨는데 대면적 소통이 실제 정책이나 사회 변화에 어떠한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해서 해당 주장에 대한 효과적인 설득을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대면적 소통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점은 인상이 깊었는데 제가 주장하는 바는 대면적 소통은 가족 구조의 변화는 대면적 소통의 기회를 감소시킨다는 얘기이지 어떠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발제드리겠습니다. 서로 세대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공감이 어렵다고 주장해 주셨는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저희 사회는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러한 정책이 그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일단 먼저 말씀하신 정책의 사례로는 어떤 게 있는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리버스 멘토링이라고 해서 회사 내의 갈등을 줄이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외에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세대 간 야학이라고 해서 학교 수업 이후 기성세대와 젊은 층 간의 멘토링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세대 간 인식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를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때문에 저희 사회의 공존이 저해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치관의 차이가 정말로 세대 간 공존을 저해할 수준으로 심각한지 그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많이 나오는 자료인데요. 다시 한번 앞에 썼던 자료를 인용해 보자면 HRC 오피니언에서는 세대 인식 조사에서 18에서 29세 91%가 60대 이상에게 세대 차이를 깊이 느낀다고 답했으며 70대 이상도 10대부터 30대에 대해서 81% 이상 세대 차이를 깊이 느낀다는 응답을 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대 간 차이는 저희 현재 사회뿐만 아니라 이전 시대부터 꾸준히 있어왔던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한 세대 간 차이는 항상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는 맞습니다. 예시로 저희가 찾아봤던 자료가 있는데 1311년에 대학생들에 대한 개탄이라는 보고서에서는 한 교수가 요즘 대학생들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이런 자료에서도 세대 간 차이를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러한 세대 차이는 항상 공존을 저해왔지만 저희는 다른 수단으로서 공존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수단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있을까요? 저희는 이러한 세대 간의 차이는 공존을 저해왔지만 AI나 아니면 미디어의 발전 같은 더욱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면적 소통, 디지털 매체를 통한 소통보다 대면적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는 전통보다는 유연한 적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론 대면적인 소통이 줄어들고 있고 하지만 디지털 네. 매체를 통해 죄송합니다. 발언 시간 5분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가 되면 더 이상
다음은 반대측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파주고등학교팀 1 발제자 서주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오늘날의 사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순간 세대 간 차이,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대 차이는 시대적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자원으로 상호 배움과 시너지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예시로 심리학의 정서적 공명 이론에 의해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감정과 경험을 공유할 때 상호 공감과 유대감이 형성된다고 설명되는 정서적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제도서 MZ세대의 통일의식 69쪽에 따르면 현 사회 문제 해결 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의 논문에 따르면 상하이 홍차우 뉴빌리지에서는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공공간을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 세대 간 갈등과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했습니다. 연구진은 설문과 인터뷰로 문제를 파악하고 세대별 워크숍에서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며 통합 설계안을 도출해 실제 공간에 반영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서로 이해와 공감을 높였고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소속감 또한 높아졌습니다. 이 사례는 세대 간 갈등 해소에 대화 이상의 협업 경험이 중요하며 의식 방향을 변화시켜 이는 공동체 내에서의 갈등 감소와 지속 가능한 공공성의 형성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옹고지신의 자세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하고 논어에 쓰인 옹고지신은 옛것을 익혀서 새것을 안다는 뜻으로 현대사회에서도 옹고지신은 혁신과 전통의 균형을 잡히는 데 자주 인용됩니다. 단절된 새로움보다는 기반 위의 창조를 중시하는 관점입니다. 기성세대의 전통적 지혜와 MZ세대의 신기술 역량을 융합함으로써 서로의 강점을 인정하고 조화롭게 결합해 지속적인 사회 발전을 이끌 수 있으며 세대 간 차이를 좁히는 열쇠로 작용합니다. 코리아타임즈 기사 내용인 한지문화산업센터에 따르면 우리는 전통적인 한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입니다. 라고 김태훈 회장이 말하며 이 센터는 한국 전통 종이가 한류의 물결을 타고 해외에 대한 입지를 높일 수 있는 플랫폼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 장인들의 노하우가 현대 시장과 융합되었고 젊은 세대도 자연스럽게 산업에 재입문하게 되면서 세대 간 협력과 공존의 구조를 만들어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들에 의해서 저희는 세대 간 차이가 공존을 저해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분 30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교차 질의 및 반론 재반론이 있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다른 시간 5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일단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 세대 간 차이가 공존해 주는 이점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저희도 이점이 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세대 간 차이가 만들어낸 갈등보다 이 이점이 더 공존에 있어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갈등으로 인한 효과적인 방안보다 갈등에 더 집중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갈등을 수단으로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는 지속적인 사회를 봤을 때 이러한 갈등을 수단으로서 극복하면 미래 사회에서 더욱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발제 잘 들었습니다. 네, 세대 간의 차이로 일어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결국 세대 간의 차이가 공존을 저해하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위한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입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세대 간의 차이로 인한 갈등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 형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대적 갈등을 세대 간의 갈등을 공존을 위한 자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세대 차이가 갈수록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커진 세대 차이로 인한 갈등이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면
어떻게 할지는 궁금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사회를 저해할 정도로 공존을 못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존을 위한 자원으로 갈등의 인식을 전환시켜서 갈등의 수단으로서 차이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말씀해주신 공존에 대해서 정의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존에 대한 정의는 저희가 따로 정의를 내리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공존에 대한 공존은 저희 주제와 같이 죄송합니다. 공존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갈등이 오히려 자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이 자원이 발전 과정 중간에 그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공존을 저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물론 갈등을 수단으로서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 와중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문제점 또한 순환으로 받아들이고 통합하여 융합하고 모두를 위한 방안으로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공공혁신 리포트 2024에 따르면 국내 60여 개의 지자체가 지방세 체납 방해 등 공공서비스 고지를 종이 고지서가 아닌 카카오톡 알림톡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디지털 중심의 행정 서비스는 모바일 기기 사용에 익숙한 청년층에게는 편의성을 제공하지만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게는 정보 접근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요. 아까 공존을 정의하실 때 모두의 행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세대 간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는 세대 간의 차이가 노인층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말씀 주신 예시는 처음 들어서 너무 새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신 주장이 고지서를 디지털로만 이렇게 보내는 것이 노년층에게 있어서 차별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너무나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것이 네, 죄송합니다. 혹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그 세대 격차가 점점 넓혀지는 상황에서 그 갈등의 자원화에 있어서 저는 갈등을 자원화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현재 세대 격차는 점점 벌려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자원화하는데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세대 간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래서 더더욱 갈등을 수단으로서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를 향하는 방향에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저희의 행복을 위해서 공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장기적인 효율보다 장기적 사회통합과 정신건강, 참여 촉진 등 보이지 않는 가치 회복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네, 제1발제자 의원과 임론과 토론이 종료되었습니다. 전략협의 시간 2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략협의 시간 2분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문제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제2발제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발언 시간 3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찬성팀 제2발제자 이성입니다. 저희는 세대 간의 차이가 사회 공존을 저해한다는 입장에 찬성하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대 간의 차이는 디지털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비상교과서 언어생활탐구 167쪽에 따르면 키오스크 사용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고령층은 64%로 불편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약 4배 높습니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세대의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 MZ세대의 통일의식 21쪽은 MZ세대가 모바일과 SNS 중심의 소통에 익숙해 대면 중심의 기성세대와는 다른 소통 방식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각 세대는 디지털 활용 능력과 정보 접근 방식이 확연히 달라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정보 수용에서도 갈등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이혜정, 김지연 연구팀이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관계 유지가 유의미하게 향상된다고 분석됩니다. 반면 디지털 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하는 고령층은 정보 접근과 사회 참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됩니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활용 수준은 65.5%로 3년 전보다 고작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취약계층의 증가율과 비교해보면 활용 격차가 여전히 매우 크며 정체된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격차는 세대 간 정보 접근 기회 불균형과 소통 단절로 이어지며 사회 공존을 저해합니다. 둘째, 세대 간의 각 차이는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적 통합을 초래합니다. 방해합니다. 미래한 정치학을 교과서 86쪽은 바람직한 정치적 태도란 견해가 다른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대별로 자신의 이해관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퍼지며 정치적 간극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Z세대의 통일의식 21쪽에서도 MZ세대는 정치에 대해 기성세대와 다른 인식과 태도를 보이며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정책에 대한 기대 방향에 대해서도 명확한 세대차를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MZ세대의 통일의식 25쪽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각 연령대별 정치 성향의 분포가 뚜렷하게 차이나며 세대 간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나타냅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 지표조사에 따르면 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은 63%가 반대, 25%만 찬성한 반면 고령층은 48%가 찬성하고 36%가 반대했습니다. 이는 동일한 정책에 대한 세대별 입장이 크게 갈리며 정치적 양극화가 세대 공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세대 간의 차이는 디지털 격차와 정치적 양극화 구조를 만들어내며 사회통합의 기반인 공존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분 40초 발언 드립니다. 다음은 반대측 교차 질의 및 개발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주어진 시간 5분입니다. 시작하십시오. 저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장 정말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서 정치적 양극화로 인해 해당 주제에 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 주제도서 MZ세대의 통일의식 53페이지를 보면 MZ세대가 다른 세대보다 더 개인적이거나 진보적이라는 증거는 없었다는 문장이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정치적 양극화라는 해당 주장이 개인의 의견 차이인 정치적인 성향을 단순히 주제에 알맞지 않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질문의 핵심만 요약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주제도서에서는 MZ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 더 진보적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말씀하신 주장이 해당 주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방금 말했다시피 MZ세대 통일의식 21쪽에서는 MZ세대 정치에 대해 기성세대가 다른 인식과 태도를 보인다고 한 것이지 진보와 보수 쪽에서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발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 사용에 대해서 디지털 격차의 예시로 보여주셨는데요. 키오스크에 대한 교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책 지원을 늘리거나 이 정책을 더 많이 시행한다면 키오스크로 인한 디지털 격차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교육을 늘리면은 그런 격차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사회적 소외감과 정보 불평등은 분명히 공존을 저해합니다. 디지털 교육의 노력에도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고령층의 소외감을 여전하며 단순 활용을 넘어 심화된 정보 활용 격차는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은 격차의 소식 기대 효과이지 현재 부정적 영향을 상쇄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는 노동시장의 불균형 해소 등과 같은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연령 통합 고용 지원 정책이라던가 청년 채용 장려, 고령자 대출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다면 이와 관련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런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금 현실의 세대 간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나고 그것이 사회 공존을 저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반대측 제2 발제자 발제하시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시작하십시오. 반대측 이발제자 양채린 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적 차원에서 실천적인 사례를 통해 세대 간 공존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정약용의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 구성원인 혼자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타인에 대한 인의애지를 중시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사회 또한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배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세대통합형 야간학교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세대 배움동행 프로그램은 멘토가 되는 학생과 멘티가 되는 노년층이 함께 수업을 듣고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세대 간 이해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유사한 활동으로는 대한노인회 1, 3세대 텃밭 가꾸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경로당 회원들과 어린이집 아이들이 함께 텃밭을 가꾸며 소통하고 수확물을 주민들과 나누며 구경하는 해당 활동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효과를 보여 지속적으로 실천 중이며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적점을 찾을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제공 및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주도합니다. 주제도서 통일의식의 136페이지에 나온 기간 효과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란 학생 세대는 자연스럽게 세대 공존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는 미래 사회의 갈등을 줄이고 공존에 당연시하게 여기는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도적 차원에서도 세대 간 공존은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정치화법 교과서에서는 정치는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소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세대 간 갈등 또한 법의 기능을 통해 조정되고 해결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대표 사례인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을 보자면 노동시장 내에서 취약한 40세에서 65세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인턴십 후 월 120만 원을 지역마다 기업에 입사하고 지난해 267명 중 203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청년 및 구직자들의 고용률 상승과 구직자들에게 더 나은 생활조건 마련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세대 간 경제적 안정과 상호 존중을 가능케 하며 사회통합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합니다. 이와 같이 세대 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교육적 차원과 제도적 차원 등의 여러 가지 사회의 노력을 통해 충분히 세대 공존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세대 간 차이가 사회의 공존을 저해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분 29초 발언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측 교차 질의 및 재발론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일단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 방안을 내주신 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공존이 다른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걸 인정하는데요. 이 세대 차이가 공존을 저해하니까 격차를 줄이려고 정책을 시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세대 차이가 공존을 저해한다는 것 자체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저희는 앞서 1발제에서 설명드렸듯이 인류의 모든 순간 세대 간 차이, 갈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해당 주장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발제 감사합니다. 아까 주장하셨을 때 세대 간 갈등을 법의 기능으로서 해결하고 하신다고 하신 게 맞나요? 법의 갈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의 기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 이것은 노년 부양비인데요. 생산 가능 인구, 그러니까 15세에서 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슈되고 있는 법의 기능 중에 연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현세대 청년이 납부한 보험료로 기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재분배형입니다. 그런데 고령층의 수급 기간이 늘어나는 반면 청년층은 미래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이 오히려 세대 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요? 저희는 연금 또한 경제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까지 앞서 설명해드렸듯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해결 방식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해당 사업은 청년 및 중장년층의 고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도록 돕거나 사업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가 임시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는 정규적 일자리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경제적 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주제에 반대하는 바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례는 일자리라는 특수성 때문에 성립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사실 노인과 그리고 그 MZ세대에게도 이득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엮여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는 청년층과 노년층 모두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소중한 세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한 세대만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실제로 이 점을 고려해 청년층과 노년층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에게는 청년 기본법을 바탕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사업,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월세 지원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이는 이음 일자리 사업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음 일자리 사업은 중소기업 및 사회적 기업의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년층이 많이 진출하는 대기업, 전문직 일자리와 직접적인 충돌이 적은 분야입니다. 중요한 건 특정 세대를 배제하거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존중받고 보호받는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노년층 일자리를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해서 청년층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각 세대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전체 사회의 안전망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차원으로 세대 간 공존이 가능하다고 하신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서울 내 주거 격차가 세대 갈등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기성세대가 자산을 축적하고 주거 안정성을 이룸으로써 청년 세대는 높은 임대료와 전세 난으로 경제적으로 독립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제도적 차원이 오히려 세대 간 공존을 저해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도적 기반은 오히려 공존이 일상으로 뿌리내리는 데 필요한 기반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제도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라 해도 참여자 간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점차 자발성과 공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때문에 제도적인 한계가 있는 정책들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 해당 문제가 그 존재만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갈등을 결국에 극복할 수 있어서 세대 간의 차이가 공존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네, 5분 하는 시간 종료되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문제 마당이 끝났습니다. 전략협의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전략협의 시간 2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실제 마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마당은 최종 발언 시간입니다. 최종 발언 시간은 양팀 모두 2분 허용되겠습니다. 먼저 찬성 측 최종 발언 시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 3발제를 맡은 오종입니다. 먼저 세대 차이가 오히려 이점이 있다는 주장은 창의적인 주장이었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점도 일부 수용합니다. 하지만 격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사회에서는 모두 자원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세대 차이가 공존을 저해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근거들이 정의해주신 공존이 모두의 행복이라는 정의에서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제1발제에서 밝혔듯 공존을 저해한다는 것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데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빨강생각 예면 난민 문제를 통해 세대 간 인식이 충돌하며 갈등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과서에서는 세대 간 언어 표현의 차이가 소통의 오해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서술합니다. 이는 세대 간 차이가 인식 단절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MZ세대의 통일의식에서는 MZ세대와 기성세대 간 정치 성향 차이가 부동산, 노동 등 정책에 대한 세대 간 차이로 이어지며 사회 구조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세대 간 차이가 소통이 저해되는 사회 구조로 야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소통이 저해되는 요인을 크게 인식 단절과 사회 구조로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세대 간 차이가 이 두 가지 원인이 야기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대 간 차이는 공존을 어렵게 하고 디지털 격차를 발생시킵니다. 충남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세대 간의 차이가 의사소통 단절로 이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둘째, 세대 간 차이는 대면적 소통을 어렵게 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야기합니다. 아시아 연구 논문지에서는 핵가족화가 가족 간 세대 분리를 심화시켜 대면 소통의 단절을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경제인문사회 연구에서는 세대 간 정치적 양극화가 상호 이해 접점을 차단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세대 간 차이는 인식 단절과 네, 소통을 하는 시간 2분 종료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반대측 최종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대 간의 차이는 우리 사회의 공존을 저해한다라는 문제의 반대측 화주구팀 제3발제자 추지원입니다. 먼저 앞서 주장하셨던 가치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다만 정치적 양극화가 진보 보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진보와 보수는 찬성 측에 대한 말씀처럼 정치에 대한 태도가 맞다고 생각하여 해당 질의에 대한 답변이 다소 아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 계속해서 주장과의 근거가 대표된다는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다음으로 주장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1발제에서는 주제도서 MZ세대의 통일의식 69쪽에 따르면 현 사회의 문제 해결 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식 방향을 변화시키는 것이므로 정서적 공존을 통해 시대적 경험의 차이를 갈등의 원인으로 보는 것이 아닌 상호적 배움과 시너지의 기회로 볼 수 있고, 공자가 말하고 논어에 쓰인 인고지신에 따르면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는 뜻으로 오히려 세대 간의 차이를 좁히는 열쇠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팀의 이 발제에서는 고등학교 윤리와 세상교과서 정약용의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례로 청소년이 사대 멘토를 맡고 중장년층이 멘티를 맡아서 세대별 동행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세대 간의 이해를 넓혀 나가는 정책이 충분히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정치학법 교과서에서 언급했듯이 제도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세대 간 경제적 안정과 상호 존중을 가능하게 하며 사회 통합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존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닌 끊임없는 노력의 선물입니다. 저희는 이제 세대 간의 차이를 직시하고 이해와 조율을 통해 공존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1분 45초 발언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결승전 최종 토론까지 마무리하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이제 판정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 대승고 대 파주고 대 원주 대승고의 토론에서는 찬성 측 원주 대승고가 승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